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3년도 1차 시험이 끝났죠.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간 흘렸던 피, 그 다음에 땀 모두 다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찰학 조연이고요. 23년도 1차 경찰학 시험 해설을 맡았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해설하기 전에 이번 시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올해 시험을 보시고 정말 쉬웠죠. 아마 제가 강의한 이유, 아마 그 전까지 다 합쳐봐도 이렇게 경찰학 시험 문제가 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문제는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험 끝난 지가 한 3시간 정도 흘러갔는데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경찰학 만점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계신 분들만 15분이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90점 정도를 받으신 분들도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작년하고는 이제 정말 극과 극의 시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건 시험이 쉽게 출제됐건 간에 그것과 나의 합격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제가 늘상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시험의 본질에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시험은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됐죠? 알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점수로 많이 연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건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분들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점수를 생각보다 좋지 못하게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멘탈이 흔들려서 좋은 점수로 연결하지 못하신 분들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물론 시험이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다고 보여지지만 올해도 사실상 이거는요 너무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죠. 그래서 작년 시험 때문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출제자가 올바른 경찰이 되기 위한 올바른 시험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작년도 시험에서 나는 욕을 안 먹겠다, 요런 생각밖에 없는 상태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변별력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설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사실상 해설도 거의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시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 하나, 그 다음에 시간을 누가 더 잘 활용했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쉬울 때면 쉬울수록 더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은, 됐죠? 시간과 그 다음에 누가 실수를 줄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은 지금 시험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 분포도가 상하관계가 매우 촘촘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문제 싸움이에요. 한 문제 싸움. 그래서 한 문제를 내가 더 맞추느냐, 한 문제를 실수해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추느냐, 여기서 이 한 문제 차이로 수많은 분들의 운명이 많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험은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고 실수와 시간 싸움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시간 싸움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문제가 어렵고 지문이 길 때도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아주 짤막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형 문제도 거의 안 나왔죠. 우리 경찰학 같은 경우는 경찰학에서는 개수형 문제가 딱 2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형 문제도 뭐 거의 없었죠. 한 3-4문제 정도 됐죠. 그 3-4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 길이도 너무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3줄 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문 길이도 짧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일수록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일수록 오히려 시간 활용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차이, 딱 실수 하나, 요걸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 문제에서 시간 활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이번에 시험 문제 보신 분들 중에서 문제가 너무 쉬웠다, 나는 금방 풀었고 1시간이 남았어, 나 40분 남았어,
나 30분 남았어. 자다 왔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일수록 끝까지 시간 활용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 차이로 이런 시험은 당락이 바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 동안 문제를 계속 또 푸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작은 실수 하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실수 하나를 남은 시간 동안 잡아내서 한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것, 그걸 시간으로 활용해서 자, 2번, 3번, 4번씩 계속 종칠 때까지 실수한 게 없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다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일수록. 됐죠? 그래서 뭐 1번 문제가 아무리 쉬워서 내가 정답을 바로 2번으로 찍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런 때 시간이 남으면 다른 지문에서 혹시 더 틀린 게 있지 않느냐. 제가 늘상 강조하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절대적으로 옳은 답, 절대적으로 틀린 문장을 고르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됐죠? 내가 이게 확실히 틀리지만 더 틀린 것에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모든 지문을 다 꼼꼼하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확인하셔서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시험이 합격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가 어려우면 그 자체로 상하의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는 상하의 비율이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실수 차이입니다. 하나 실수. 그 하나 실수를 빨리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설사 만약에 했을 때 그것을 남은 시간에서 계속 확인해서 하나의 실수를 남은 시간 동안 찾아내서 그걸 교정해서 그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것, 이게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경찰학 시험이 매우 쉬웠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려면 최소한 90점 안에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즉 4개 이상 틀리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4개 이상 틀리신 분들은. 그래서 경찰학은 90점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그래도 합격 가능 점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내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서 좀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좀 회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합격권 근처에 있으시다면 일단은 체력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이번 시험은 결국은 작은 실수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컷이 형성될지는 이건 더 예측하기 어려워요. 실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명심하시고 어느 정도 합격권 근처에 있다면 자, 체력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학 시험 문제 해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한데요. 간단하게 경찰학 시험 문제를 일단 분석부터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올해는요, 이번 1차 시험은 작년도 시험에 그냥 완전히 반대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경찰행정법에서 무려 21문제 출제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요, 정말 칼같이 자, 출제 분야의 비율을 정확히 다 맞췄어요. 그래서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 30% 출제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12문제 출제했고요. 경찰행정법 35% 출제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14문제. 경찰학 경찰 행정학 파트 요것도 15% 출제했다고 했는데 정말 칼같이 6문제. 한국경찰 1문제, 그 다음에 외국경찰 1문제, 2문제, 강론도 15% 정확히 6문제. 이렇게 정확하게 출제 비율을 맞춰서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문항수를 좀 봤더니 조문 문제가 21문제. 그다음에 이제 올해 문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론 문제에서 18문제. 작년도와는 전혀 다르게 판례에서 딱 1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보다시피 상중 하나 나눠보면 사실상 이것도 정말 보수로 본 거예요. 상 문제는 진짜 없었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보수로 발려도 상임 문제는 없었고 난이도가. 그 다음에 중임 문제도 이것도 억지로 2-3문제 정도. 나머지는 하 문제가 38문제, 37문제에서 38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37문제에서 38문제 중에서
이것도 아무쪼록 보수로 잡아도 30문제 정도는 그냥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틀려도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손을 그냥 바로 들고 있어요, 정답이. 그 정도로 뭐 어떤 분들은 경찰학 시험 문제 풀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가 30 최소한 잡아도 30문제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역대급 최하 난이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이제 팁이 뭐냐면 두 가지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올해 1차 시험의 중요한 트렌드는 이론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8례 문제, 4례 문제의 비율이 떨어지고 이론 문제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다시피 올해만큼은 정확히 출제 비율을 맞춰서 엄청 신경 쓴 것 같아요. 출제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2차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시험은 트렌드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 직전 연도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되겠지? 이런 예측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문제를 낼 수 있는지, 됐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작년은 문제 길고 박스형 문제 많이 나오고 자, 난이도 극강이고 또 올해는 정반대로 자, 이렇게 너무너무 평이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출제의 내용이나 난이도도 정반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최근 출제 트렌드가 어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닙니다. 됐죠? 출제 트렌드라는 거는 없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없다라는 게 왜? 매번 출제자가 바뀌기 때문에 매번의 시험은 계속 독립 변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제 트렌드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내가 올바른 경찰이 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지식들이다. 그걸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 지문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죠. 자, 1번 문제는 대륙법계 경찰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또 특징이 뭐냐면 옳은 것을 골라라,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좀 더 쉽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틀린 걸 너무너무 눈에 띄도록 됐죠. 틀린 지문을 보였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아무튼 1번 문제 대륙법계의 경찰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뭐 나머지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정답은 4번이죠. 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자치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시민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형성되었다. 뭐 영미법계의 경찰겸의 특징이죠. 대륙법계는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역할과 초점은 영미법계죠. 경찰권의 범위가 축소된 역사가 대륙법계 경찰입니다. 뭐 4번이 답이라는 건 아주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의 경찰,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뭐 1번, 3번, 4번 뭐 읽어보시면 쉽게 옳은 지문인 거 알 수 있고요. 2번이 뭐 해도 너무 틀렸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뭐 명확히 틀렸죠. 자, 이 두 가지 관계는 벤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경찰의 종류와 구별 기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1번이 정답입니다. 질서경찰, 봉사경찰은 경찰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지 목적에 따른 구분이 아니죠. 목적에 따른 구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입니다. 4번 갈게요. 자, 오래간만에 나왔나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지문을 골라라. 이것도 뭐 정답이 바로 보입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단위의 통계자료의 수집 및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하다. 아니죠. 국가경찰의 장점은 지역, 자,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경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국가경찰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공공의 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지문을 골라라. 정답은 명확하죠? 3번입니다. 공공의 질서의 개념에 적용 가능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틀렸죠? 공공의 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기 때문에 성문법이 증감에 따라 공공의 질서의 개념은 점차 축소되고 있죠. 틀렸고요. 자, 6번 갑니다.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뭐 금방 답이 나오죠. 정답 3번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영향으로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자, 범죄 수사 경직법 경찰법에서 범죄 수사도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는 건 맞는데 대륙법계 영향이 아니죠. 자, 범죄 수사가 본래 경찰임에 포함된 건 영미법계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6번의 정답 3번이고요. 7번 갑니다. 경찰 부패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 정답이 너무 쉽게 나오죠. 전체 사회 가설은 니도퍼, 로버,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이다. 틀렸죠. 전체 사회 가설이 윌슨, 그 다음에 바론이죠. 니도퍼, 로버, 바커는 구조원인 가설입니다. 4번이 명확히 틀렸고요. 자,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1번, 2번, 3번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모두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요. 자, 4번 지문이 틀렸죠.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건 어디 있는 거예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아니라 자, 경찰 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 정치 중립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치 관여 금지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8번이 4번 틀린 질문이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준비를 많이 안 했던 부분의 문제가 나왔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뭡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쫄지 말라고요. 쫄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 경찰에서 배웠던 기본적 원리를 적용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설사 요거를 준비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요것도 정답이 금방 보이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범죄가 뭡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는 자, 상류층에서 저지르는 지능 범죄 또는 경제범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형사법도 하시니까 쉽게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지부터 볼까요? 초기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더랜드이다. 자, 이건 공부를 안 했으면은 모르겠죠. 자, 일단 물음표. 두 번째, 화이트 칼라 범죄는 직업활동 관련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2번 맞죠?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 이 정도는 뭐 일반 상식적인 얘기고 다른 얘기 아닙니까? 3번,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로 분류된다. 너무 쉽죠. 그냥 3번이 답이라는 걸 쉽게 딱 알 수 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대부분 상류층이 저지르는 자, 지능형 범죄이기 때문에 자,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게 많죠. 그 다음에 뭐 대기업의 주요 정보를 빼낸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살인, 강도, 강간 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쉽게 정답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의 정답 쉽게 3번 나옵니다. 10번 갑니다.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방지법 CPTD. 자, 뭐 제가 느느이 강조했죠. 올해 나올 논점이라고요.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지문에서 혹시 공부가 미진해서 이게 답인가 아닌가 라고 했어도 4번이 뭐 너무 틀렸으니까 쉽게 정답 4번이라는 걸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지관리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의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리이다. 너무 틀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유지관리란 뭐죠? 그렇죠. 자, 파손 이런 게 생기면 즉시 보수하고 그 다음에 청결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 활동성을 강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4번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너무 쉽죠? 따라서 이거 몰라도 푸는 문제예요. 10번의 정답, 4번의 정답입니다. 11번 갑니다. 자,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죠. 무관용의 경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맞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정답 1번이죠.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무관용을 베풀어서 엄격하게 법정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 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틀렸죠. 사소한 무질서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지 말고 엄중하게 법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11번도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12번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정답은 이것도 쉽게 나오죠. 4번이 정답입니다. 범죄 신고에 대한 출동 소요 시간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평가한다. 틀렸죠.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역 주민들과 경찰의 협력 정도죠. 자, 지금 범죄를 진압하는 것이 경찰의 목적이고, 자, 범죄 신고가 발생하면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이 범죄를 진압해야 된다. 이때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아니라 전통적 경찰 활동의 내용이고요. 이 전통적 경찰 활동에서는 뭐 다 알다시피 이 경우 경찰의 반응 시간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통적 경찰 활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13번 갑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서술이다. 해당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또 이 올해 문제 특징이에요. 기출지문에서 의외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 문제를 많이 반영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성산포 경찰서장 계엄군의 예비검색자 총설명에 대해서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고 거부하고 주민을 방면한 누구입니까? 문영순 기억하시죠?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5.18 광주 민주운동. 자, 끝났죠? 이것도 작년에 경감무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비리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와 인권보호를 강조한 안병하 치안감이죠. 그 다음에 딕은 이것도 우리 시험에 예전에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자,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 자, 일제 강점기 시대 인물로 나오죠. 나석주고요. 그 다음에 리얼 보도혁명 사건 나오면 안종삼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각국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드디어 외국 경찰 문제 나왔구나. 아우, 너무 어려운데 그냥 찍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틀렸죠. 틀릴 수 있었죠. 근데 이 문제는 1번, 2번, 3번은 외국의 수사에 관한 설명이지만 4번에서 너무 명확히 답을 줬어요. 한국의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틀렸죠.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소속입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설명이에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한 설명을 국가수사본부로 바꿔놨네요.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린 집은 정답 4번입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자, 국가경찰위원회요. 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거는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시도자치경찰의 심의 의결사항 두 개 바꿔내는 문제인데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는 아니어도요. 특징이 뭡니까? 국가경찰위원회는 대부분 다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치경찰과 관련된 한 두세 개 정도만 외워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은 국가경찰 사무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이니까 당연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가 사항이 되겠고요. 2번도 국가경찰 사무의 인권보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4번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협조 및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자, 이거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 사항이죠. 자,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비상사태의 경우 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자, 지휘 명령권을 발동하면 국가경찰위원회 이걸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을 잘 몰랐어도 1번, 2번, 4번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유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3번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이건 당연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정답은 쉽게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16번 문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임용권자는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뭐 쉽죠. 나머지는 다 옳은 설명이고요. 2번이 명확히 틀렸죠. 자, 다시 한번 총경 이상의 경우에는 대통령 임용권 행사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예외 총경에 뭐였습니까? 휴직, 정복, 보강. 그래서 여기 휴직 직위해제, 그 다음에 정복, 정직, 복직, 그 다음에 자 전보, 그 다음에 강등. 자,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 경찰청장님이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안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경찰청장님으로 바꿔줘야죠. 16번의 정답, 틀린 질문 2번입니다. 17번 갈게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라는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은 뭐 이것도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73조의 3 제1항, 이게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인데요. 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아니 여기에는 7일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7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네요. 자, 직위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답니다. 17번의 정답 3번이고요. 18번 갑니다. 경찰행정법의 법원, 역시 옳지 않은 질문을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정답이 나오죠.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걸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죠. 1번, 2번, 4번 맞고요. 3번 갈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의 지방자치장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규칙이야겠죠. 규칙.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넘어갑니다. 경찰 비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틀린 질문을 고르는 건데, 비리원칙은 뭐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1번, 4번 등등 다 맞는데요. 정답은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적합성의 원칙, 경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자, 2번 틀렸죠. 적합성의 원칙은 뭡니까?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적합성의 원칙은 설명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설명이죠. 19번의 정답 2번입니다. 20번 갑니다. 경찰 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이것도 쉽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부작위 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자, 여기서 이미 틀렸죠. 부작위 하명은 뭐 하지 마 이기 때문에 적극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자 명하는 것인데, 부작위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금지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면제라 부르기도 한다. 틀렸습니다. 면제는 부작위 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죠. 금지로 바꿔야 되고 소극으로 바꿔야 됩니다. 20번의 정답 2번. 자, 21번 갑니다.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정답 4번입니다.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한다. 틀렸죠. 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을 요건을 해야죠. 정답 4번이고요. 22번 갑니다. 행정상 의무의 확보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자, 이것도 역시 내용 아주 다 쉬워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경직법 제4조에 있는 보호조치죠. 자,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 피구호자에 대해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경찰권 발동 경직법상이요. 경찰상
즉시강제죠. 즉시강제지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의무를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경찰상 즉시강제로 바꿔야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23번 갑니다. 질서위반의 규제법상 과태료 부과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틀린 거. 이것도 뭐 보자마자 답이 금방 나오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질서위반 규제법상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죠.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24번 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역시 않은 건데요. 자, 이것도 다른 지문에서 조금 이게 맞나?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정답이 1번으로 보이죠.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틀렸죠? 얼마든지 이의신청 안 거치고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합니다. 1번이 틀렸고요. 정답 1번입니다. 25번 가죠.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청문입니다. 청문.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청문의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이것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답 2번이죠.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건 뭡니까? 청문이 아니라 공청회에 해당되는 사유죠. 정답 2번이고요. 26번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를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제가 막판일수록 강조한 게 뭡니까? 제발 부탁인데 특히 행정소송법, 특히 행정심판법 조문 봐라. 조문 봐라. 여러분 참 특이해요.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처럼 행정쟁송 파트 또는 행정구제법 파트에 있는 법조문들을 잘 안 봅니다. 우리 시험은 법조문 문제인데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있는 조문 책에 있는 것만큼은 꼼꼼히 다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재결에 관한 행정심판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나머지 다 맞는데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이죠. 등본. 땡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잖아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해야 되고요. 이 청구인이 재결서 정본이 발송되었을 때, 송달 받았을 때 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틀렸네요. 26번 틀린 질문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니다. 경찰관 처분집행법상 보호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라고 했죠. 옳은 건. 자, 요게 이제 좀 특이하게 다 틀린 건데 요거는 옳은 걸 고르는 건데 이것도 쉬웠죠. 1번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가 돼 있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가 맞죠. 자, 2번 갑니다. 경찰관은 보호조치하는 경우에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해 놓을 수 있다. 놓을 수 있다. 이건 맞는데요. 임시 영치는 없다는 겁니까? 여기 병원이나 말이 됩니까? 구호기관에 임시 영치하는 게 아니라 경찰 관서에 임시 영치하는 거죠. 이 부분을 경찰관서로 바꾸셔야 되고요. 자, 3번 갑니다.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구호 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번이 다 맞네요. 자, 일단 인계하여야 한다는 맞고요. 또 여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했을 때 지체 없이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또는 연고자의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따라서 3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4번 구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 초과할 수 없고요. 자,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이미 틀렸죠. 임시영치 기간이 10일인 건 맞는데 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을 경찰 관서로 바꿔야겠죠. 이것도 정답 쉽게 나옵니다. 옳은 지문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로 가죠. 경찰 물리력 행사의 자,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뭐 나머지 1, 2, 3을 보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은 너무 쉽게 정답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중위험 물리력이라고 해놓고 치명적인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과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단. 자, 틀렸죠? 치명적 공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뭡니까? 중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4번이 뭐 명확히 틀렸고요. 금방 이것도 나오죠. 29번으로 넘어갑니다. 경찰 조직 편성 원리라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금방 답이 나와요. 정답 1번입니다. 할거조율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필수적 요소이다. 아니죠. 할거조율은 조직을 잘게 나눴을 때, 너무 많이 계층화시켰을 때 또는 분열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병폐 현상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저해하는 요소죠. 29번 1번의 설명이 틀렸고요. 30번으로 넘어갑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이것도 정답 금방 나오죠. 1번입니다. 직위분류제, 사람 중심의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직위분류제는 뭐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업무, 일 중심이죠. 그 다음에 직위분류제도는 그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계급제보다는 인사배치의 신축성, 탄력성이 떨어지죠. 반대로 설명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직위분류제하고 계급제를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30번 틀린 질문 1번이고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고라고 했어요. 정답은 나머지 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기재부 장관이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 심의 땡이죠. 국무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무회의를 국회로 틀게 바꿔냈네요. 정답 2번이고요. 32번 갑니다. 보안 업무 규정상 비밀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쉽죠, 이것도. 정답 3번입니다. 검찰청장, 국정원장. 이런 분들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인데 우리 경찰기관 내에서는 경찰청장님 보다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은 갖고 있지 못하죠. 경찰청장님, 시도경찰청장님 등은 2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입니다. 경찰청장님을 여기서 빼야죠. 정답 3번이고요. 33번 갑니다. 경찰 인권 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라. 이건 뭐 이번에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뭐 모든 강사님들이 출제 이력하고 다 찍었고 저도 여러 차례 문제를 냈습니다. 33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경찰관 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경찰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단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틀렸죠. 법의 이 규칙에서는 다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야겠네요. 33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34번 갑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론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건 뭐 너무 쉽죠. 황당할 정도로 쉬워요. 우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하는 사람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4개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광표출로 외웠죠. 그래서 여기 출이 출판물의 부당계제, 그 다음에 광이 거짓광고, 그 다음에 방이 업무방해, 그 다음에 암표매매였죠. 암표매매. 그래서 우리가 방광표출로 외운 거 아닙니까? 이 방광표출 4가지가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 다라 모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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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쭉 연결된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4번의 정답 2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5번 문제. 35번 문제도 요게 이제 개수형 문제인데요. 다음 경찰 통제 유형 중 내부입니다. 내부. 경찰 내부적 통제에 관한 해당되는 것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볼까요? 청문, 감사, 인권관 제도. 이번에 법이 아까쯤에 경찰청 인권보규칙이 개정되면서 여기 이제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시도경찰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부적 통제 장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외부겠죠.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이니까 외부고요. 소청심사위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니까 외부고요. 경찰청장은 뭐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내부고요. 국회는 당연히 외부입니다. 그래서 정답 내부적 통제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하고 미음 두 개가 정답입니다. 개수형이 요 문제인데 아주 쉬웠죠? 아주 쉬웠습니다. 35번 1번이 정답입니다. 36번 문제. 자,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취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긴급 임시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죠? 적절하지 않은 거. 긴급 임시조치 우리가 두 문자 어떻게 했습니까? 격주통입니다. 격주통. 그래서 2번, 3번, 4번 주가 여기 주거, 직장 등의 100m 이내 접근 금지. 자, 이제 격이 여기 나와 있는 퇴거 등 격리. 그다음에 통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세 개잖아요. 정답은 1번이 긴급 임시조치로 할 수 없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37번 갑니다. 자, 마약. 자, 이 마약 파트는 뭐 제가 나올 거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여기 있는 프로포까지 다 문제를 냈고 여러분들이 쉽게 맞췄을 거라고 봐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맨 마지막에 정글 주스라고 불린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미나리 주스. 자, 이게 러미나에 관한 설명입니다. 덱스트로메트로판. 자, 그래서 기억은 디귿으로 연결돼야겠네요. 그럼 1번 아니면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근골격 이완 효과가 있는 근골격 질환 치료제인데 여기 보시면 인사불성, 혼슈쇼크, 호흡저하,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 이게 뭐죠? 스탑정이라고 그랬죠? S정입니다. S정. 그래서 니은은 S정이니까 A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미 정답은 2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곡물의 곰팡이 보리매가 무생, 무취, 무미 끝났죠? LSD고요. 그 다음에 리를 갈까요? 수면 마취제라고 했습니다. 정맥 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검사나 마취 등에 사용되고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의료되는 사례. 자, 수면 마취제 정맥 주사로 넣고 자, 오남용 되는 사례.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프로포폴이었죠. 그래서 올해 그 연예인 사건 때문에 이게 뭐 나온다고 다들 예상했던 문제고 예상했던 대로 프로포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C가 D로 연결하면 되겠고요. 리얼은 C가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이 프로포폴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38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것도 제가 막판 파인을 모의고 있을 때 이 법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걸 최종 문제로 냈는데 나왔어요. 문제 아주 쉬웠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업무 총괄은 누가 한다? 경찰청장님이 아니죠.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으로 바꿔야겠네요. 정답 3번이고요. 39번 갑니다. 자, 음주운전에 관한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요. 뭐 나머지는 뭐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죠. 딱 읽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워서 히터를 가동시켰는데 실수로 제동장치를 건드렸고 그로 인해서 만취한 자의 운전이 이루어진 경우. 자, 우리 판례는 자, 음주운전은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이건 과실로 음주운전이 된 거죠. 이때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39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갑니다. 보안관찰법. 자, 제가 또 강조했던 점이 보안경찰에서 2번 연속으로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보안관찰법이 특히 나오지 않을까 강조했는데 아무튼 보안경찰, 안보경찰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올해도 특이한 게 외사경찰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죠. 보안관찰법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보금 사명이죠. 그래서 보안관찰 해당 문제.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합계 3년 이상, 형의 전부터 일부의 집행. 그 다음에 보안관찰 처분 청구는 검사하는 거고 3번도 맞죠? 이건 너무 쉽잖아요. 정답 4번입니다. 보안관찰의 처분기한은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합니다. 정답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23년도 1차 문제를 빠르게 한번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시험 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늘 강조한 게 지금 이 시간에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왜 이리 쉬워?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렇게 쉬운데 이런 사람들이 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실전 시험장 가서 평소의 마인드로 볼 수 있는 멘탈 관리. 됐죠? 특히 올해 시험은 알고 모르고 실력으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은 뭐다? 실수를 누가 더 하지 않느냐, 하나의 실수를 누가 하지 않았느냐,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 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에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어렵건 쉽건 간에 멘탈과 실수 두 가지를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좀 경솔합니다만 올해 시험이 너무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또 반대로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잖아요. 내년도는 아마 그래도 올해 2차 시험이죠. 올해 2차 시험에서는 아마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을 뜻하지 않게 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시험을 거울 삼아서 반드시 멘탈 관리, 실수하지 않는 전략을 미리미리 잘 짜셔서 2차 시험에서는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길어요. 이번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시거나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는 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가장 적정한 시기에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도 좋습니다. 자, 조금 더 공부 기간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게 좋게 작용할지 나쁘게 작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점수가 한두 문제로 혹시 결과 안 좋아도 여러분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